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변화몽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세계 사망률 1위, 대한민국에서는 암 다음으로 2위인 심혈관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오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이고, 둘째는 심장 안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부정맥과 심장판막증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은 1분에 70번에서 90번 뛰고 하루에 12만 번 뛰면서 1분에 6리터의 혈액을 품어내 인체에 공급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면 심장 근육도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심장 근육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준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모양이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의 모양과 같다고 해서 그 이름을 관상동맥이라 불렀습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막히는 동맥경화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두 증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심증은 혈관이 좁아져 심장에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해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으나 흥분하거나 심한 운동을 할 때 통증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심장 근육이 괴사되면서 심한 통증과 함께 심정지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0명 중 8명은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하고, 1명은 심장판막증이나 심근증이고, 나머지 1명은 과로사나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관상동맥 질환이 지난 30년간 꾸준히 30% 이상 감소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78%나 증가했으며 특히 남성은 100%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증가는 흡원율 증가와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의 증가, 당뇨병과 고혈압의 증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이 약 3배 정도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를 올립니다. 만약 4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80배나 높아지고, 거기에 복부 비만과 스트레스까지 6개가 합쳐진다면 위험도가 300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미리 자신의 발병률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영어로 Heart Risk Calculator로 검색하시거나 우리말로 나의 10년 후 심장병 위험도 확인이라 검색하셔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시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협심증은 마치 가슴이 좁아지고 조이는 듯한 증상을 느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 빠르게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할 때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휴식을 취하면 1, 2분이면 없어집니다. 동맥경화는 동맥의 벽 속에 기름덩어리 같은 피떡이 생겨 발생합니다. 동맥경화가 심해져 관상동맥의 지름이 70% 이상 감소하면 운동 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를 공급할 수 없게 되어 협심증이 발생합니다. 협심증 자가진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1년 사이에 가슴 통증을 느낀 적이 있다. 둘째, 계단이나 언덕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다. 셋째, 과식을 하면 가슴 중앙 부위가 뻐근하고 답답하다. 넷째,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가슴에 통증이 온 적이 있다. 다섯째, 날씨가 추울 때나 아침 시간에 주로 가슴이 아프다. 이 중 3개가 있으면 협심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심근경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 혈관이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간다는 뜻입니다. 심근경색이 생기는 이유를 일반적으로 동맥경화가 점점 심해져 90에서 100% 진행되어 혈관이 막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심근경색은 동맥경화가 50에서 70% 진행되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심근경색은 이렇게 평소 아무 증상이 없던 사람들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근경색은 혈관 협착이 심한 70% 이상의 환자에게서는 14%만 발견되고 대다수 68% 환자는 관상동맥이 50% 미만의 협착에서 발병했다고 합니다. 동맥경화 안의 기름때가 염증을 만들고 혈관을 싸고 있는 막을 녹이면 혈관막이 찢어져 기름때가 혈관 안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혈관 안에 있던 혈소판들이 달라붙게 되어 혈전, 즉 피떡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혈전이 관상동맥 혈관을 막아 피 공급이 차단되어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것이 심근경색입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유 없이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돌연사라 합니다. 그런데 돌연사로 사망한 사람들을 부검해 보니 10명 중 8명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근경색의 증상은 협심증과 비슷하게 앞가슴 중앙 부위가 터지는 듯한 통증이나 뻐개지는 듯한 통증이라고 합니다. 심한 호흡곤란과 무기력증,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흐르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통증이 양쪽 팔이나 턱, 어금니 또는 등뼈 쪽으로 퍼지기도 하는데요. 이를 연관통이라 합니다. 장기의 통증이 척추를 통해 신경으로 퍼지는 것은 모든 신체 부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간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왼쪽 어깨가 아프고 턱에 통증이 있어 입을 잘 벌어지지 않는 것은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체의 경락을 알면 이런 연관성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다음에 경락 강좌를 준비해 보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화병을 협심증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협심증을 위장병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심장질환 환자의 25% 정도가 위장질환으로 오인하여 소화제 먹고 손가락 따며 잘못된 대응으로 시간을 보내다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쉬어도 금방 사라지지 않고 15분 이상 지속되면 곧바로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가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왔다면 일단 119에 전화 먼저 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3분에서 5분 이내로 심장을 소생시키지 못하면 5분 후 뇌사되어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이때 골든타임은 3분에서 5분입니다. 가족 중에 심장에 문제가 있어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가족들은 심폐소생술을 미리 익혀놓으면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약물치료입니다. 협심증은 아직 심각한 단계가 아니므로 약물치료로 약 80% 정도 증상이 호전될 뿐만 아니라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협심증 환자들이 가장 먼저 복용해야 할 약은 설화제로 알려진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협심증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 약을 혀 밑에 넣어 녹이면 30초에서 1분 이내에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 약은 강력한 확장제로 머리 혈관도 확장시키기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 있으며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해열제인 아스피린 역시 심장병과 뇌졸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약 중 하나입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아스피린이 사망률을 20에서 30%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동맥경화로 혈전이 동맥을 막아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스피린을 먹으면 피가 엉기질 않아 혈전을 못 만들게 해서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습니다. 속이 쓰리며 계속되면 위염, 위궤양, 위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베타 차단제나 칼슘 길 차단제, 콜레스테롤 강화제 등의 약물이 있습니다. 둘째, 관상동맥 확장술입니다. 풍선이 달린 작은 튜브를 팔목이나 사타구니에 있는 동맥을 통해 심장의 관상동맥 속에 삽입하여 좁아진 부위에 정착시킨 후 풍선에 액체를 넣어 압력을 가하면 좁아진 부위가 열리게 됩니다. 관상동맥의 크기가 2.5에서 3mm 이상일 때는 금속망인 스텐트를 사용하여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금속망을
풍선에 감아주고 풍선을 확장시키면 이 금속망이 관상동맥을 버텨주는 작용을 하는데 풍선 확장 시술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법의 문제점은 재협착으로 인해 협심증이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금속망이 동맥의 벽에 손상을 주게 되고 인체가 손상을 입은 부위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평활 근육이 증식하면서 관상동맥의 재협착이 발생합니다. 심장병의 최고 전문의로 꼽히는 이종구 박사님은 가능하면 스텐트 시술보다 약물 치료를 권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보다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오히려 심근경색 발생률과 사망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셋째,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입니다. 약물 치료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스텐트 시술도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합니다. 이 수술은 가슴을 열고 막힌 관상동맥에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주는 치료법입니다. 대수술이라 위험 부담도 따르고 증상은 호전시킬 수 있으나 모든 환자가 더 오래 살 수 있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정맥과 심장 판막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